마음을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주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찾아 먹고 학교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학 시절에는 이렇게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것이 이제 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만큼 이제 마음의 힘도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성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또한 이 진급의 성향이 있죠. 특히 직장에서는 승진하기를 많이 원하죠. 물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적이 많아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거나 또 사업량이 많아질 경우에 반드시 비례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에 대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상당한 힘이 들기도 하겠죠. 어떤 때는 순서를 잘못 잡아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운용하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배우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을 그르칠 때 그 문제가 경제적 위기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겠습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운용하는 능력의 부족이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 예방책에 대해서 우리는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직장인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위기를 느껴본 사람이 42%라고 합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95%가 스트레스에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예 SNS를 끊어버리거나 또 인간관계를 회피해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슈퍼마켓에 혼자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음식이 즐비해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그 내면,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하는 수가 1만 4천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루에 38명, 1시간에 1.6명이 이 시간에도 자살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10대, 20대의 사망률 중에서 자살률이 1위, 30대, 40대가 그 2위. 또 이 중에서 직장인 솔로 여성이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2,000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이 사회, 정답은 무엇입니까? 또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의 위신, 지위, 이것이 우리들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은 존중과 인정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자살로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시작이 되면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자살에 이어지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여성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코로나19의 정말 위험한 시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사회관계망의 폭이 굉장히 더 좁아졌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 층이 점점점 적어지고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떤 위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범퍼입니다. 그래서 범퍼 정도는 좀 상처가 나고 부딪혀도 괜찮죠. 그래야 차체가 보존이 되고 생명이 보존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가 인간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우리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범퍼 역할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에 그 자살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어느 친구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45세에 가까울 무렵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단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단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명의 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할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정말 저희 참담한 심정을,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들어주는 친구, 교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위로가 돼준 말이 뭐냐면, 전반전은 1대0으로 졌다고 합시다. 그러나 앞으로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후반전에 잘 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저희 위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먼저 자기를 중심으로 두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의 능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 작용으로서 시비이해를 가릴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인간관계에서는 시비이해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시비이해를 가린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저께 우리 한 교도님의 딸이 교당을 찾아오셨는데
회사에다 보낼 택배를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택배가 도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칠판에다가 나는 이렇게 바보스러울 때가 있다. 참 비참하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그 젊은이는 자기 마음을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이 짜증이 나고 바보스럽다고 느껴졌을 때에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덤덤하게 또는 초월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분도 전환하고 또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비 이해를 한번 싹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 상황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은혜를 찾고 해로운 관계를 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주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관계예요. 모든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주 통감을 하는 때입니다. 작기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인간과의 관계. 또한 좀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렇게 한 가지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함께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역력하게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운영 능력을 이런 시대 상황이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한 알미 중요한 것이고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인간관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성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관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온통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 다 꺾어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인의 불만 또는 요구사항이 들어지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살려야 될 것은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없애버려야 할 것은 지적하고 충고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은 저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매일 반조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합장을 하고 또 향을 하나 피우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운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잠자리에서 죽지 않고 내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있음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날 인연에 대해서 화합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서원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합장하고 향을 하나 피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아침에 향을 피우고 합장을 했듯이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만난 모든 인연과 화합할 수 있었는가, 또는 불화가 있었는가, 섭섭함이 있었는가를 대조하고, 그래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보다 더 나은 세상, 보다 더 나은 가정, 보다 더 나은 직장 생활, 보다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기도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반주하는 삶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급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운용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많으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마음의 힘을 갖추는 데에 약합니다. 다행히 이 법회에 참여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세상에 흐르는 모습과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을 더 키우고 하루의 서원과 반조를 반복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